PVC, PP 제품과 아크릴 또는 에폭시 또는 합성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유리막 코팅제를 섞고, 그다음에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그다음에 의료용 방수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수많은 제품들의 플라스틱 종류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경도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성 섬유가 좀, 그래서 경도를 틀리게 해가지고 창문도 만들고 뭐 별개 필름 형태도 만들고 모든 그 섬유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선도 만드세요. 각종 전선도 이걸로 높은 내열성, 그렇죠? 내열성 때문에 높은 내열성이 왜 가능하냐면은 뭐 기존의 것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유리막 코팅제를 갖다가 첨가를 해 놓으면 이게 또 틀리다는 거죠. 뭐 PVC, PP를 통해서도 전선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약간 합성 섬유가 좀 딱딱하고 그 대신 견고하죠. 유리섬유, 광섬유 자체도 이제 그걸로 만들 수도 있지만 황섬유 자체도 이걸로 만들 수 있죠. 황섬유를 만들 수 있고 뭐 아크릴과 에폭시 첨가하면 되지 않겠어요? 내적 구조로서 합성 섬유하고 그럼 잘 잘 이렇게 파손이 안 되면서도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프로테이지를 섞인 나름이죠. 프로테이지 경도를 만들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전선도 이제 약간 뭐랄까 잘 잘라줘야 되죠. 가공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유리막 코팅제를 걸쭉한 농도를 섞어주게 되면 이게 그 전선이 그렇죠, 높은 내열성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유리막 코팅제 농도를 걸쭉하게 섞어주면 절연 구조가 된다. 이런 부분은 금속체 이제 가루로 만들어 할 때도 안에다 이제 그 유리막 코팅제를 같이 많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겉에다가도 이렇게 해주면 높은 절연 특성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뿐만 반도체 소재에도 쓰이고 모든 부분에 안 쓰이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비업 부분에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신발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신발에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약간 걸쭉한 농도의 그 유리막 코팅제 농도를 틀리게 하고, 또는 그걸 이제 걸쭉한 농도의 의료용 방수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방수제하고 섞어 갖고 방수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기선 같은 것들도 그렇고 수많은 제품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플라스틱 요새는 뭐 현대 산업이 지금 현대 모든 문명 들어가서 플라스틱 계통이 안 들어가는, 플라스틱 계통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플라스틱 계통은 다 들어가고 금속 소재에도 이런 기술 구조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거나 금속 소재를 만들거나 아니 목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다. 비닐도 조금 얇은 비닐이라도 비닐의 두께를 얇으면 물 스며들죠.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비닐 만들고, 이걸로 이제 파이프도 만들고, 파이프도 좀 질긴 파이프, 잘 파손이 되지 않는 파이프도 만들고, 농사용 비닐 같은 것들도 좀 질겨가지고 이렇게 딱 포장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좀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는 거라든지 방수가 되는, 좀 더 비닐 소재도 스며들어요. 비닐 소매도 두텁지 않아 스며듭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형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잘 스며들지 않겠고 완전히 방수가 가능한 비닐하우스라든지 비닐 종류에다가 방수 코팅을 한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가지고 하거나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서 하거나 방수 코팅된 그런 그 비닐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 비닐하우스 특수 목적용 이렇게 농도를 따라서 두껍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런 종류 이렇게 필름 계통 이렇게 농사용 비닐뿐만 아니라 모든 비닐 필름 계통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리막 코팅을 해가지고 의료 섬유를 만들어도 되고, 의료 섬유에다가 유리막 코팅제를 걸쭉한 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걸쭉한 농도를 만들어놓으면 쓰일 때가 많거든요. 코팅층을 두껍게 만들거나 여러 겹을 할 수 있고, 마른 다음에
그럼 뭐 의료용 코팅에도 좀 높은 내열성을 갖게 되죠. 높은 내열성과 전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전기 전도도 이런 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걸쭉한 농도의 유리막 코팅제를 만든다. 농도를 틀리한 바르는 제품을 만든다. 농도를 틀리한 바르는 제품으로서 스프레이 제품을 스프레이 체인, 스프레이 농도를 틀리게 해서 좀 바르고 이렇게 한 뿌리는 것은 좀 액상이 좀 연하니까 방수제, 각종 의료용 방수제도 걸쭉한 농도로, 각종 방수제도 걸쭉한 농도로와 바르는 농도, 이렇게 뿌리는 용도, 스프레이 용도 이런 것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멘트 제품에도 이런 식으로 유리막 코팅제를 걸쭉한 농도를 섞어주든지 해가지고 좀 더 방수가 잘 되는 시멘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멘트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 종류에도 이렇게 걸쭉한 농도의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서 팔거나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서 팔거나 해갖고 방수 개통을 가능한 좀 강화한 시멘트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목재 자체도 팔 때도 의료막 코팅제를 같이 섞어서 목재 MDF 같은 거 섞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각종 뭐 싱크대 같은 거라든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도 거기다가 유리막 코팅을 걸쭉한 농도로 해서 회사에서 소비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소비자가 해도 되지만 소비자가 하는 건 되게 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코팅을 두껍게 해서 그냥 유리판 깐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이제 제 방식에 의합니다. 유리막 코팅제를 가지고 유리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유리막 코팅제를 가지고 두껍게 농도를 틀리게 하면 두껍게 발라서 식탁 같은 데도 그냥 발라갖고 제품이 나오면 회사에서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균일하게 하셔야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유리막 코팅제 철 같은 데도 뭐 전투기도 마찬가지지만 철 같은 데도 수없이 발라가지고 몇 겹이든 바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유리를 만들어 놓으면 깨지면 또 바르면 되니까 그쵸? 네, 쓰고 나서 모든 제품을 갖다 이렇게 목재 제품이든 플라스틱 제품이든 금속 제품이든 유리막 코팅을 농도를 틀리게 해서 넣어놓으면 내열성 그다음에 전기도 잘 올지 않고요. 전선에다가 해도 돼요. 전선 자체에다가 섞어서 전선을 만들거나 그래서 코팅을 해가지고 하면 높은 내열성과 발수성 그다음에 비도 잘 안 좋고 방수 다가 여기 절연 구조가 확실하게 됩니다. 반도체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는 반도체에도 되죠. 반도체도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뭐 쓰이지 않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금속 제품, 플라스틱 제품, 목재 제품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 농도를 틀리게 해서 두껍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종 주방 제품에도 가능할 때, 주방 제품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릇 도자기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 도자기 안쪽에는 놔두고 그냥 바깥쪽에만 하셔도 상관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도를 틀리게 해서 이걸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이 걸쭉한 농도의 유리막 코팅제 또 그다음에 걸쭉한 농도의 의료용 방수제 걸쭉한 농도의 스프레이 체인 걸쭉한 농도의 방수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도를 틀리게 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거죠. 스프레이 체인과 방수제 결합. 스프레이 체인 그게 뿌리는 거 있죠. 눈길을 잘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거를 이제 색깔을 좀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갖고 결합을 해가지고 방수제하고 결합한 제품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3M 방수제는 이런 방수제 같은 것들도 걸쭉한 농도로 해서 바르는 용도로서 입자도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제품들이 플라스틱, 금속 종류, 목재 종류, 모든 종류 이렇게 걸쭉한 농도의 유리막 코팅제는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걸쭉한 농도의 의료용 방수제도 쓰일 때가 많은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방수제를 이렇게 걸쭉한 농도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본드 같은 것도 농도를 좀 틀리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연한 것을 본드 제품도 걸쭉한 농도에 바르는 용도로서 나오게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유리막 코팅제하고 같이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용 방수제와 결합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열에 취약하잖아요. 방수격이 그런 본드 종류들이. 그래서 경화식 빠른 시간에 경화되는 본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유리막 코팅제하고 좀 농도를 뭐 틀리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진한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옅은 것도 이런 식으로 섞어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지용용 이렇게 실리콘 상공이 그것도 섞어도 되고 욕실용 상공이 제품이었다가 약간 그 에폭시 종류를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흐르는 이렇게 실리콘 방수제로 만들어도 상관은 굉장히 좋지 않는가는 에폭시가 잘 경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접착제를 만드는 거예요. 에폭시 플러스 욕실용 그레이지용 301을 해갖고 접착제로 만들거나 방수제로 만들거나 바른 액상제로 만들거나 그냥 농도를 틀리게 해서 뿌리는 것으로 만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에폭지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욕실용 302와 각종 이런 PP 이런 제품들을 아크릴 또는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할 수도 있다. 유리막 코팅제하고도 결합해서 하면 훨씬 이렇게 훌륭한 방수제가 될 것 같아요. 욕실용 그레이지용 플러스 에폭시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도를 틀리한 또는 무리한 방수제 그다음에 각종 본드 종류에다가 이렇게 301을 섞어서 욕실용 그레이지용 301을 섞어서 파는 종류의 본드 경화제뿐만 아니라 경화가 좀 강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본드에다 이걸 섞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공풀 부분에도 섞어서 목공 본드에도 섞어서 파면 훨씬 더 강하게 달라붙는다. 일단 곰팡이 액상 제제를 같이 넣어줄 수도 있다. 곰팡이 들어갖고 곰팡이 안 지는 그런 목공 본드가 되는 거죠. 목공 본드 302. 그다음에 여기다 도배풀을 넣고 목공 본드 302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욕실용 그레이지용 농도를 걸쭉하게 만들어갖고 좀 더 강하게 코팅하는 코팅제로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실용 302 그레이지용용을 코팅제로서도 우수하다. 방수가 필요한 곳, 플라스틱 제품, 목재 제품, 또는 거기 뭐죠? 금속 제품, 모든 형태의 방수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게 욕실용 그레이지용이 들어가서 균일하게 대포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표면을 다시 유리막 코팅도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욕실용 그레이지용이었다가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가지고 훨씬 더 방수가 잘 되는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 각종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준다든지 이런 제품도 나눌 수 있고 욕실용 그레이지용 302에다가 의료용 방수제 섞어주는 거. 욕실용 그레이지용에다가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주는 욕실용 그레이지용 302에다가 유리막 코팅제 플러스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주는 경우 이런 제품들 그다음 이런 여기에다가 각종 본드 종류를 섞어서 접착이 잘 돼요. 접착이 잘 되기 때문에 욕실용 그레이지용에다가 각종 본드를 섞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화도 잘 되고 경화가 잘 돼. 딱딱하지는 않죠. 딱딱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접착제로서의 가능성. 역시 그다음에 그 풀 종류 그냥 문구용 풀 종류로도 가능하다. 잘 달라붙을 건데 전 이것만큼 접착제가 강한 건 못 봤어요. 상당히 다른 본드를 붙여도 떨어지고
뭐 경화형 그걸 붙이기도 참 애매하고 다른 것도 안 되는데 욕실용 30은 잘 붙어요. 방수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신뢰감 있고 이걸 액상제조로 만들어서 코팅을 하거나 접착제로 사용하거나 본드하고 결합해서 접착제로 사용하거나 경화제 경화가 잘 되는 본드 종류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하거나 해도 나쁘지 않다. 욕실용 301을 아예 그냥 뭐 섞어보더 섞어준다든지 섞어보더나 뭐 이렇게 MDF 제품 욕실용 301을 이렇게 합성섬유하고 섞어가지고 합성섬 에포시를 대신해가지고 하든 에포시 좀 섞어도 되고 합성섬유하고 섞어갖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방수가 잘 되니까 방수가 잘 되고 그만큼 유연하고 에폭시만큼 유연하거든요. 말랑말랑하고 경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농도를 따라 경도를. 이거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욕실용 302를 좀 액상화 시켜 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철강에다가 발라도 되고 철강에다가 철분 같은 거 발라도 되거든요. 각종 제품에 코팅제로서 사용해도 좀 우수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유리막 코팅제를 마지막에다 덮어해 놓으면 끈끈하지도 않고 아예 섞어서 제품을 만들든가 302에다가 유리막 코팅제를 섞으면 약간 안 맞을 것 같은데 겉에 코팅만 그냥 유리막 코팅제를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겹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유리막 코팅제를 농도를 틀리게 한 것과 그래서 그걸 이제 제품화시켜 섞어주거나 겉에다 표면에다 여러 겹 발라주거나 욕실용 그레이종 302도 이렇게 걸쭉하게 농도를 틀리게 해서 모든 제품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겹으로 코팅제로 사용하거나 본드 같은 걸 결합해서 접착제로 사용하거나 옹구형 풀도 마찬가지고 도배풀 결합하거나 목공 본드와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우수해요. 우리용 방수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쭉한 농도로서 발라주면 훨씬 더 좋겠다. 목재 같은 데 발라주면 되겠죠. 목재 코팅용으로 발라주셔도 되겠다. 에폭시에다가 그 유리막 코팅제를 걸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코팅제로 해서 목재나 플라스틱, 금속 제품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에폭시의 변색되는 특징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폭시에다가 약간 변색이 되니까 아예 색상을 입혀가지고 색상을 입혀버리는 거죠. 변색이 잘 안 되게. 거기다 합성섬유를 좀 섞어준다든지 가루를 아니면 이렇게 욕실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성섬유는 프로테이즈 좀 섞어주는 코팅이 좀 딱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든지 합성섬유 많이 섞으면 딱딱해지니 그러니까 욕실용 그레이지용 플러스 에폭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리콘에다 에폭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바르면 코팅제로 바르면 절연 구조도 되면서 딱딱한 농도의 에폭시도 그 구두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합성섬유 조금 섞어주면 약간 더 딱딱한 걸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와합니다. 아니면 쿠션제 산업용 쿠션제라서 고무 같은 것이 좋긴 한데 고무가 싸죠. 싸긴 싼데 이것도 쿠션제로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딪혀가지고 고무도 고무지만은 이것이 쿠션제로 사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PB 제품과 에폭시가 약간 탄성이 있죠. 합성섬 이런 거 들어갔고 딱딱하거나 쿠션 딱딱한 판과 부드러운 약간 쿠션 있는 판을 결합시켜 놓고 하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재는 그래서 좋아요. 소재 분야를 연구를 해놓으면 산업 분야에 안 들어가서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요. 거의 모든 데 다 쓰인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네.